KBCS 인물 탐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스펙이 아주 화려합니다. 전국 최초로 의료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이 공직사회로부터 토론을 즐기시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하신다라는 평가가 자자하신 분입니다. 바로 민선7기 김보라 안성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가 그런 과찬을 하던가요? 공무원들이 되게 소문이 자자. 아, 그래요? 네. 지난 4월 이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내시고 이번에는 안성시장까지 당선되셔서 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안성에서 전국 최초로 아까 설명하셨듯이 의료협동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조합인데요. 한 20여 년간 그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치가 좀 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서 그런 주민들의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마침 이제 2014년도에 민주당에서 그러면 도의원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제가 지역을 위해서 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승낙을 하고 시작한 게 정치의 시작이었죠. 그렇죠. 제가 또 이제 여기 공약을 보니까요, 총 5개 분야, 그리고 한 56개 정도의 어떤 약속을 하시고 당선이 되셨는데요. 현재 공약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추진 실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100일이 채 안 돼서요. 이제 5개 분야에 56개 공약을 제시했었는데 실제로 이 시청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좀 점검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64개로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또 지역에 있는 전문가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약은 최종적으로 다듬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내걸었던 공약이 코로나19로 힘든 우리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추경을 500억 규모로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약이었었거든요. 마침 우리 시의회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셔서 6월 달에 610억 가량의 이제 코로나 추경 예산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는 지킨 셈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서도 3회 추경 때 필요한 연구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서 지금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그 노동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 관련해서도 이제 집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지금 특히 이제 그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분들의 고용 안정 문제하고 또 최근에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학습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연계하는 그 희망 일자리 사업들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호응이 좋아서 거의 다 지금은 신규 채용이 돼서 매칭해서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보라 시장님의 이 시정 운영 방향 또는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서 말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불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시정을 펼칠 때의 이제 방법인데요.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시민과 더불어서, 그리고 사업의 수혜도 특정 계층이나 연령 지역에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성이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 그리고 원도심 골고루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 안성 시민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풍요로운 안성이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안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안성의 방향입니다. 안성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특히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역사적으로도 보니까 안성이 그 연대 역사가 또 되게 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이것만큼은 우리 안성이 내세울 수 있다.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처럼 얘기됐어요. 안성 참 텃세 심하다. 이 텃세가 심하다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자기 것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재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아나운서 분도 얘기하셨지만 고려시대 때부터 그리고 독립운동의 역사까지도 보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불현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정신들, 그리고 여기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안성의 한 식구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아주 끈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천혜 자원들,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점을 살려서 문화, 역사, 그다음에 자연, 그리고 아주 건강한 먹거리들을 같이 융합시켜서 우리 수도권의 인구들이 여기 와서 이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관심이 많아진 여가 생활이라든지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부권을 중심으로 하고 또 이제 인근에 뭐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새로운 도시,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살린다고 하면 안성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올 가을에 이제 안성에서 좀 오랫동안 준비했던 스타필드 안성점이 또 이제 개장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개장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스타필드 개장과 관련돼서는 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이런 대형점이 들어오면서 인근의 상권들이 혹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상권들이 침해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스타필드와 연계해서 안성에 있는 지역의 먹거리들, 그리고 지역의 뭐 체험마을들, 그리고 지역의 그 문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지역의 상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안성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민들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상의 어떤 욕구들이 이제 충족될 수 있는 여지들도 이제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 그다음에 안성이 자랑하고 있는 이런 문화, 그다음에 이제 공예품들 판매 등을 스타필드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안성이 그 교통 스마트 도시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특히 스마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제어 시스템도 도입하고 또 교통 약자를 위해서 버스 준공영제, 그것도 이제 7대 핵심 공약에 실렸더라고요. 이 안성시의 교통 정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제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이제 기본권인데요. 그동안은 특히 이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농촌이다 보니까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중심의 도로를 뚫는 게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도로나 교통정책이 변화돼야 된다. 하나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스마트 응급 교통 시스템도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들이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또 아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근처에 있어서도 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안전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어르신들이나 학생들, 뭐 이렇게 이제 저소득층,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제 그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충분한 대중교통이 들어가면서도 운수 업체나 또 운수 노동자들이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준공영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을 시작을 해서 늦어도 뭐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돼서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 사회로부터 참 토론을 즐기시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운영하신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습니다. 아마 그 사회 활동가로서의 경험이 좀 토대가 돼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김보라식 혁신과 소통, 이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노력하는 건 없는데, 제가 이제 워낙에 스타일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이제 격식을 갖추는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반론이 없다고 해서 실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그 토론 속에서 뭔가 결정이 됐을 때 진심을 다해서 이제 실천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 폭염에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경로당이 문을 안 여는데 너무 혼자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 보는 이제 게시판에 폭염 대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이디어를 내주세요. 그래서 상품, 시장과 저녁 식사 쿠폰 1회 이렇게 올렸더니 60명이 넘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디어들이 정말 참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여태까지는 기회가 없어서 아이디어를 못 냈지, 기회만 준다고 하면 정말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우리가 SNS 홍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SNS 홍보 담당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소개서와 그다음에 업무 계획서를 내라 그랬더니 4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제 면접 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보직 발령을 할 거예요. 아마 우리 안성뿐만 아니라 다른 시청에서도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공모해서 직원들을 배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자발성에 기반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들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안성시 현안 중에 한경대와 복지대 통합, 이거에 대해서 이 안성시 시민들이 여론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게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 한경대는 안성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안성에 있는 독지가가 기부해서 부지를 마련하고 또 농업고등학교에서부터 산업대학 그리고 국립대로 가는 동안 시민들이 함께 키워온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런 대학들이 지금 학령기 아동들이 줄어들면서 다 어려운 건 현실이죠. 근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조금 더 지역사회와 함께 풀려고 하고 그런 고민들을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과정 없이 지역사회는 당사자가 아니지 않냐. 학교 안에 있는 교직원들이나 학생들하고 결정하는 게 우선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와 논의들을 진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저는 아쉬움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경대가 통합을 통해서 발전 방향을 찾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부결이 돼서 통합이 안 되든지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저는 해야 될 일이 이제는 대학도 과거에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할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소년들 교육과 관련돼서 그리고 평생 교육과 관련돼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과 산학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잘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안성에 있는 5개 대학하고 지금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충분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경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안성도 한경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경대의 구성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위협받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동안 잊었던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들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이 역경을 잘 이겨내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우리 안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먼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온다고 하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도시 안성에서 시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좀 안성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꼭 이사 오세요. 이사도 받아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보라 안성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진행했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